안녕하세요. 예, 구조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조 1차 시에서 부모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됨의 의미와 그 다음에 부모됨의 동기, 또 부모의 역할, 또 부모 양육 태도, 부모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2차 시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모됨의 동기와 그 다음에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하느냐 하는 그러한 순서로서 이게 먼저 영아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 역할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의 제목은 영아기의 발달과 부모 역할로 하겠습니다. 예, 이 2차 시의 강좌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영아기는 일생의 발달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이 발달의 영역, 예를 들면은 신체 발달과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등 다양한 발달 영역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일생에서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발달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 시기의 부모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영아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영아기의 부모 역할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이 강좌의 개요를, 필요성을 학습 목표로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영아기의 신체 발달, 또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영아기 발달 특성에 따라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차시를 끝내면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학습의 키워드로는 영아기의 어떤 시기는 언제인가, 그 다음 이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발달의 내용은 어떠한가, 세 번째는 이러한 발달 특성과 발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근거로 하여서 부모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학습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영아기의 발달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아기는 인펀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24개월까지를 주로 영아기, 24개월 또는 만 2년까지를 영아기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인 어떤 태내 환경과 출생 이후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출생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할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아기는 여러 가지 측면의 발달, 즉 이렇게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등과 같은 모든 측면의 발달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아주 급속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발달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되게 됩니다. 먼저 영아들의 신체 발달, 여러 발달 중에서 신체 발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은 아이들의 출생 이후에 건강한 영아라면은 신장, 키는 출생 이후에 1년 동안 출생 시보다 1.5배가 성장하게 됩니다. 체중은 태어나서 생후 5개월에 출생 시에 2배가 되고 1년 후가 되면은 한 3배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생 시에 신생아의 어떤 신장과 평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남아는 51.4cm, 여아는 50.5cm입니다. 몸무게는 남아는 3.4kg, 여아는 3.24kg 이 정도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아들의 신체 발달은 두미 발달의 원칙과 근원 발달의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은 신체 발달은 머리에서부터 팔, 다리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생 시에는 머리 크기가 아주 몸의 크기보다 더 크고 신장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은 두 돌 무렵이 되면은 신체의 5분의 1 정도가 되고 성인이 되면은 머리가 신체 부분의 8분의 1이 되는 그러한 어떤 안정된 그런 신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팔등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체 발달의 방향은 몸의 중심으로부터 팔, 다리, 손발 순서로 진행됩니다. 몸 중심에서 가까운 머리, 가슴, 그 다음에
배 부분이 먼저 성장한 이후에 발다리, 손발 이렇게 순서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리적 기능도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맥박은 1분에 120에서 160회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다음 호흡은 회당 35, 45회 정도이고요. 불규칙적인 어떤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체온은 37도에서 37.5도씨인데 이 시기가 성인 시기보다도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추울까봐 너무 많이 이게 덥다 보면은 아이들이 몸에 땀대가 나고 더 힘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아는 태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보내는데요. 4개월경이 되면은 대략 하루 수면 시간이 14에서 15시간이 되고 6개월경부터는 성인 수면과 유사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하루 3, 4회 낮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생후 1년이 되면은 잠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이 조금 비슷해지는 그런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영아기의 섭식은 이후에 개인의 식습관과 기호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섭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모유는 영아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음식으로 추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유나 또 우유를 먹이더라도 생후 5, 6개월이 되면은 아이들의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유 또 모유 이외에도 반고형식을 먹이는 그런 이유식을 시도할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은 약 13개월에서 15개월경, 소변은 약 20개월 정도에 가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너무 방만하게 두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성격 형성에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이 대소변 가리기를 엄격하는 것도 성격 형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발달에서 운동 기능 발달은 이 대근육 발달이 생후 1개월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1개월이 돼서 고개를 조금 들고 2개월에 가슴을 들고 3, 4개월에 뒤집기를 하고 한 7개월 정도 되면 안정되게 혼자 앉을 수 있고 돌 정도 되면 혼자 서고 또 붙잡고 걸을 수 있으며 15개월경에는 걸을 수 있고 또 18개월경에 계단을 오르기가 가능하며 18에서 24개월 경이 되면은 이제 달리기, 뒤로 걷기, 공차기 등이 됨으로써 대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소근육 발달의 경우에는 팔이 발달하고 손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발달하는 그런 순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생아기에는 잡기 반사 능력이 조금은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물체를 구체적으로 잡지는 못합니다. 6개월이 되면은 매달려 있는 물체를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고 9개월이 되면은 움직이는 물체를 향해서도 손을 이렇게 뻗게 됩니다. 그다음 12개월 되면은 어떤 물체를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처음에는 손 전체를 가지고 잡다가 10개월이 지나면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물체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감각과 지각 발달을 살펴보면은 시각 발달을 살펴보면은 사람이 환경을 탐색할 때 감각 정보의 대부분이 80% 정도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기에는 이 시신경이 아주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대뇌의 피질도 완벽하게 형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력이 아주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개월에 색깔 구분을 하고 3개월이 되면 물건에 주의를 집중하고 6개월에는 움직이는 물체를 지각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촛돌이 되면 이제 시력이 1.0 정도 되고 성인 시각 수준까지 발달합니다. 생후 6개월 정도 되면은 깊이에 대한 지각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기기 시작할 때 영아들은 이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서서히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청각의 발달은 이 소리를 탐지하는 능력인데 그 출생 전부터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출생하고 나서는 주변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가운데 나와 친숙한 소리, 나에게 친숙한 소리를 또 그렇지 못한 소리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생후 6개월경에는 모국어에서 사용하는 소리와 사용하지 않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문장 내에서 구와 절을 구별하고 7개월이 되면은 강조되는 언어는 더 오래 지각하고 모국어 가운데서 소리 순서가 보편적인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 강세 있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또 단어의 내적 구조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아기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발달에서 이 피아제 선생님은 아주 인지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학자인데요. 피아제는 인지 발달에서 인간이란 이 유기체와 또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지가 발달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런 인지 발달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발달 단계를 구별을 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아기는 인지 발달이 주로 영아의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기의 사고 발달을 이게 단계별 특성으로 피아제는 구분하였는데요. 이런 감각기의 이제 감각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 사고 발달하는 단계는 한 6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로 살펴보지만 먼저 이렇게 앞에 3가지 먼저 보시면은 반사 운동기, 1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에서 1개월 정도는 반사 운동인데 이 시기는 아이들이 이제 젖을 빨고 우유병을 빨고 그 다음에 뭔가 만져지는 것을 잡거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리플렉티브 스킴, 쉐마를 많이 의존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반사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요. 또 생후 이제 4개월 정도까지는 1차적인 순환 반응입니다. 이 순환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게 빨거나 그다음에 무슨 물체를 우연히 잡았는데 이 행동에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게 되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1차 순환 반응은 아직 이 빨기와 잡기가 아주 1차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4개월에서 8개월까지 2차 순환 반응기가 되면은요. 이 순환 반응이 영아의 신체에 국한되지 않고 또는 1차원의 한 가지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유아 주변에 있는 물체나 환경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관심이 확대돼서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환경 변화에 흥미를 가지고 아까 빨기나 잡기를 했다라면은 그 행동을 반복하고 또 조절을 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도 모방하는 그런 능력을 2차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를 살펴보시면은 이 단계에 영아는 주관심 대상이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 주관심 대상이 주변 환경에 있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기나 잡기의 2가지 행동을 협응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2차 순환 반응입니다. 반응의 협응기입니다. 3차 순환 반응기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인데 영아가 이제까지의 어떤 반복 행동이 아니라 실험적인 어떤 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영아가 새로운 행동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장난감이 옆에 있으면은 통통통통 두드려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굴려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멘탈 레프리젠테이션에서 18에서 24개월까지는 정신적인 표상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영아가 지적 능력이 아주 크게 성장하는 시기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어떤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레프리젠테이션, 표상하기 시작하고 또 자신이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더불어서 대상 영속성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대상 영속성은 무엇이냐면 물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나 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만질 수가 없다 하더라도 물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후 8, 9개월경에 발달하는데요.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독립된 그런 어떤 이 환경이라는 것 또는 자기가 주변 세계하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이해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야지만이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 형성하게 되고 이 대상 영속성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 발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발달의 특성은 생후 1, 2개월 경이 되면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소리인 것과 아닌 비슷한 말소리를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개월이면 우, 아와 같은 모음에 가까운 소리, 5개월이 되면은 특정 단어에 선택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8개월 경에는 구, 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8개월에서 10개월 경에 되면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생후 3주 정도의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을, 기분 좋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을 쿠잉이라 하고요. 생후 3, 4개월에 빠빠빠빠 따다따따와 같은 잠호음이 합해서 나는 소리를 베블링, 옹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후 1년 정도가 되면은 분명하게 영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엄마와 아빠 같은 단어를 최초로 사용합니다. 이러문이죠. 엄마, 아빠. 그 다음 18개월이 되면은 아주 단어가 급속도로 어휘력이 늘어나고요. 20개월 정도 되면은 사물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바나나, 사과, 뭐 이렇게 그죠? 맘마, 까까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24개월이 되면은 단어와 단어를 결합시켜 가지고 엄마, 맘마, 엄마, 빠빠, 엄마 밥 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죠?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두 단어 가운데서 자신이 더 중요하게 원하는 바에 강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결합시키는 능력, 영아기에는 5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할 수 있을 때 두 단어를 결합시키는 능력이 되고 명사와 주로 동사와 결합하는 그런 전보식 엄마, 맘마 그런 전보식 이런 문장을 사용하고 또 이 단어들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터러시라고 해서 문식성도 발달하게 됩니다. 생애 초기부터 문식성이 발달하는데 이 언어 발달에서 문식성 발달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이들이 듣고 말하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서 읽기, 쓰기를 하는 능력을 문식성 발달이라고 합니다. 영아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아직 글자를 읽고 쓰지는 못하지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글자를 이렇게 읽거나 쓰는 그런 것을 관찰하면서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를 정확하게 쓰지는 못하지만은 이 극적거리는 낙서를 하거나 휘갈겨 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이지 않지만은 또 읽는 그런 흉내도 냅니다. 또 6번째 영아기 사회 정서 발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서 발달은 영아기에는 기본적인 정서가 발달하는데 행복이나 슬픔이나 또는 놀람, 분노와 같은 이런 1차적인 정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어떤 인지 능력이 필요한 수치심, 부끄러움, 자부심, 죄책감 이런 것들은 첫돌경에 2차적인 정서가 형성합니다. 태어나서 6주에서 10주까지는 사회적인 미소, 왜 어린아이들, 영아들 보면은 그냥 배시시 웃고 있는 걸 혼자서 웃는 그런 모습을 하잖아요. 이것을 사회적 미소라고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되면은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미소를 짓고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친숙한 사람, 예를 들면 부모나 가족에게는 아주 빈번하게 미소를 보입니다. 9개월에서 12개월에는 친숙한 사람들과 깍꿍놀이를 하면은 미소를 짓고 1년이 지나면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가운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 발달에서 영아는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욕구 좌절을 하게 되면은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본인이 불쾌한 경험을 하는데 방치를 했을 때는 분노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만 2세경이 되면 자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또는 죄의식 같은 거 질투심 같은 것도 복합적인 정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의식은 영아들이 성취하고 이후에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아기 사회 정서 발달에서 기질 발달이 있습니다. 영아는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은 그 아이들의 기질은 서로 다릅니다. 기질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양식 또는 정서적인 반응 유형을 의미하는데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활동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주의 집중이 어느 정도이냐, 자아 통제를 어느 정도 하느냐 등의 양상과 강도에 따라서 기질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기질을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와 체스는 영아의 기질을 분류를 하는데 이 영아의 기질을 순한 기질의 영아, 또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 또는 반응이 느린 영아 이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순한 기질의 영아인 경우에는 아주 명랑하고 새로운 경험에 쉽게 적응하며 좌절에도 잘 적응하는 그런 특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영아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규칙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우 부정적이고 긴장된 그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반응이 느린 영아는
수동적이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좀 움츠리고 이게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런 반응이 느린 영아들은 새로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천천히 속도는 느리지만은 서서히 흥미를 보이고 참여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어떤 기질들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거나 또래 관계를 하거나 또는 학습을 하면서 주의 집중하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어떤 기질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질의 이론에서 조화의 적합성 이론이 있습니다. 영아의 기질과 환경이 어떤 이 부모님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영아의 기질은 주변의 환경이나 부모의 특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상호작용해서 좋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영아가 이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영아가 까다로운 기질인데 부모님이 또 어머니가 까다로운 기질이면 이게 충돌이 일겠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아의 기질을 부모의 기질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방식 간의 상호작용은 쌍방적인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기질을 또 성향을 잘 고려해서 양육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착 형성. 영아기에 나타나는 어떤 사회 정서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발달 형태입니다. 애착의 정의는 영아와 주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아주 친밀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출생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해주고 자극을 주는 그런 친숙한 사람, 대부분은 어머니죠, 그죠? 또는 제1양육자라고 합니다. 제1양육자에게 어떤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이 애착이 일생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할로우 애착 실험을 보면은요, 새끼 원숭이가 어미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격리된 가운데서 헝겊 엄마와 철사 엄마가 대리양육되도록 하도록 한 원숭이 실험을 보면은 어떤 엄마가 이게 젖을 주었던 우유를 주었던 상관없이 헝겊 엄마와 애착이 형성되는 그런 현상을 관찰을 했습니다. 이 원숭이 연구를 보면서 애착 연구는 생리적인 욕구인 수유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볼비는 애착 발달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착 발달의 단계, 볼비의 애착 발달 단계는 애착 발달 전 단계, 형성되기 전 단계인 출생에서 6주까지 엄마 목소리나 냄새는 인식하지만 아직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6주에서 8개월은 애착 형성 단계로서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아가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단계, 또 6, 8개월에서 18개월까지는 애착 단계입니다. 이때 애착이 제대로 형성 안 되면 분리불안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8개월에서 만 2세까지는 상호관계 형성 단계로서 2세 말이 되면은 영아는 부모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나타낼 수 있는 표상 능력이 발달해서 애착을 형성한 자기 자신과 애착을 형성한 대상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착 유형을 보시면은 에인스워스가 안정 애착과 해피 애착과 저항 애착을 제시하였고 메인이 혼란 애착의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정 애착은 영아가 주위를 탐색하기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쉽게 분리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보다도 어머니에게 더 확실한 관심을 나타내고 함께 놀 때도 서로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합니다. 회피 애착은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될 때 어머니에게 무관심하고 어머니가 떨어져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다시 돌아와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저항 애착은 어머니가 자녀를 두고 방을 떠나기 전부터 아이가 불안해하고 어머니 가까이에 있으려 하고 주변을 탐색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아주 집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혼란 애착의 경우에는 가장 불안정한 애착의 형태로서 아주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막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도 어머니에게 심하게 아주 불쾌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애착의 가장 심한 형태를 혼란 애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착 발달에서 애착 반응을 통해 가지고 낯가림과 분리 불안을 아이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애착을 형성하고 그래서 낯가림과 분리 불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8개월에 낯가림을 보이다가 애착 강도가 절정에 달하는데 첫 돌 전후에 낯가림이 가장 심하지만은 점차 없어집니다. 분리 불안도 생후 9개월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5개월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애착이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분리 불안이 분리 불안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런 영아기 발달 특성에 따라서 부모 역할을 살펴보면은 자녀 출산은 결혼 생활의 많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부부 관계도 변화하게 되고 부모와 그다음 확대 가족 관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고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첫 아이 출산 후에 부부 중심의 결혼 생활이 자녀를 중심으로 한 부부 생활 양식으로 변하게 되고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과중한 역할 부담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산후 우울증이 걸려가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부모로서 겪게 될 어려움에 대비하고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산하기 전부터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아기 부모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케어링 역할, 양육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출생에서 1년이 제1급성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안정되게 아이들에게 이 건강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예방접종도 적절하게 시켜야 되고 수유기간에 영양이 균형 있게 하도록 어머니가 어떤 충분한 식사를 섭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수유도 아이의 욕구를 반영하고 그 다음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수유를 할 때는 얻게 되고 트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후 5, 6개월이 되면은 이유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도해야 되고 부모는 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돌보면서 또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영아기에는 이 애착이 형성되고 또 기본 신뢰감이 형성되고 자율성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양육자와 영아 간의 관계를 형성해서 이 관계가 이 신뢰롭게 형성됨에 따라서 주변 세계와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형성이 되고 이 사회성을 발달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시기에 영아는 이제 점점 자신의 부모와 자신이 독립된 개체라는 인식이 시작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발달하면은 이 시기에 영아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아기에는 감각운동기이기 때문에 이 감각운동을 통해서 지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적절한 어떤 풍부하고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공도 사와서 같이 가지고 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교재나 그 다음에 여기 이 PPT에 이게 발달 단계별, 계열별로 감각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을 제시해 두었으니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퀴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아의 감각 운동기 사고 발달에서 빨기나 잡기와 같이 우연히 일어난 행동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이것을 반복하는 순환 반응이 일어나며 이것이 단순 반복 행동일 때는 이걸 무엇이라고 하죠? 1차 순환 반응이라고 하죠. 그죠? 영아가 주로 자기의 신체나 기본 욕구와 관련된 단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1차 순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영아기 인지 발달에서 물체가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물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대상 영속성 개념이고 이것이 인지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인즈 월스의 애착 유형 가운데서 어머니가 방을 떠나기 전부터 불안해하고 주변을 탐색하지 않고 어머니 가까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형은 무슨 유형이죠? 저항 애착이라고 하죠.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아기 신체 발달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두미 발달과 근원 발달의 특성을 보입니다. 영아기 인지 발달은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서 감각 운동기로 명명되고 있고 6가지의 어떤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영아기에도 언어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무의식성 발달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아기는 사회 정서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고 다양한 기질과 애착을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영아기의 부모 역할은 주로 양육자, 기본 신뢰감 제공, 자극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주 3차 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유아기의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주 2차 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